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열기는 이더리움 현물 ETF로 흘러갈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사가 전 세계를 사실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더리움을 한번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은요, 현물 이전에 선물 ETF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건 올해 8월 21일자입니다. 이더리움 선물 ETF가 지금 여러 개가 동시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가 떴었고요. 자, 올해 8월 23일에는 이게 지금 이더리움 선물 ETF는 10월 정도에 출시가 될 것 같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기사 내용이 좀 의미가 있어서요. 한번 보시죠. 자, 비트코인 ETF에 앞서서 이더리움 선물 ETF가 곧 허용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승인이 된다면 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해서 여러 가상자산 연계 ETF 상품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자,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 두 명은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세이파트라고 하는 친구, 발추나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지금 뭐라고 했냐? SEC가 현재 접수된 여러 자산 운용사들의 이더리움 선물 ETF를 더 이상 거부하지 않을 것. 자,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르면 10월에 출시가 될 수가 있고, SEC가 거부를 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될 거는 Volatility Shares가 될 것 같다. 해당 상품은 10월 12일 날 출시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100% 맞출 수는 없겠죠. 자, SEC는 그동안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을 꾸준히 거부해왔습니다. 무려 10건을 지금 다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자, 하지만 이번에는 승인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 지금 이제 8월 기준입니다. 자, 매튜 호건이라고 하는 비트와이즈의 CIO는 자,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이더리움 선물 ETF가 먼저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죠. 그 근거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더 성숙해졌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비트코인 선물 ETF가 성공적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그 다음 아니겠냐. 자, 비트코인 현물 ETF는 검토할 게 좀 더 많아서 내년 1월 달로 지금 예측을 합니다. 자, 이 1월이라는 근거는 그 아크 인베스트 돈나머니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최종 심사 데드라인이 1월 10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한 검토는 10월 초까지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는요, 이더리움 선물 ETF가 10월 초가 아니라 좀 더 빨리 9월 29일, 9월 말에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과를 알고 보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 선물 ETF를 시작으로 다른 ETF들도 나올 수 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대표적이죠. 블랙락부터 해서 이제 1월 달, 저도 이제 올 연말 내년 초로 지금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선물 ETF를 시작으로 비트코인 현물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ETF까지 승인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이더리움 현물 ETF, 라이트코인 ETF, 비트코인 캐시 ETF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더 많은 투자자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의 증권성 논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SEC가 입장이 명확해질 것이다. 자,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그 SEC 오기 전에 MIT 교수나 컨퍼런스장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올해 들어서 청문회 이렇게 나가서 국회의원들이 막 질문을 합니다. 근데 답을 항상 회피했죠. 모호한 태도를 항상 취했습니다. 또 다른 ETF 수석 애널리스트들은 SEC가 이더리움 선물 ETF를 출시를 허용한다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게요. 보시면요. 겐슬러는 이더리움을 처음에는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증권이라고 입장을 바꿨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모르겠답니다. 답을 안 했으니까요.
이제 이더리움이 계속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이더리움을 증권의 영역으로 끌고 와야 또 다른 대다수의 우량 코인들을 SEC 권한, 밥그릇, 를 확장하는 내 권한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국가기관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 하위 기관, 그러니까 권한이 넓어진다는 것은 자기가 관할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그 기관들로부터 로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권이라는 게 나오죠. 이권이 뭡니까? 이게 돈이고 이직이고 낙하산 인사 아닙니까? 자, 게리 갠슬러 저는 이게 이제 한 5년 후에 밝혀질지언정 분명히 뭔가 지금 모종의 거래가 전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한번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17년도 12월 그 전 세계가 ICO 붐이 일어났을 때 비트코인 선물이 CME, CBOE에 상장이 됩니다. 이때 피크를 찍었었죠. 자, 21년도 10월 11월 달 비트코인 선물이 ETF로 돼서 이게 첫 승인이 최초로 됩니다. 자, 22년 6월 달 이때요. 비트코인 숏 그러니까 하락에 배팅할 수 있는 ETF가 별도로 승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타이밍이 이때가 6월이었으면 그 이제 테라루나 직후인데요. 자, 11월에 FTX 사태를 알았을까요? 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올해 6월 달 비트코인 2X, 그러니까 2배 레버리지 ETF가 승인이 됩니다. 이게 2배 위로도 걸 수 있고 아래로도 걸 수 있습니다. 글쎄요, 얘네들은 지금 상방에 베팅을 할까요?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내년 1월, 뭐 아니면 빠르면 올해 말까지 현물 ETF 승인이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이더리움을 보겠습니다. 올해 9월이죠. 지금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이 최초로 됐고요. 자, 10월달, 이거 얼마 전입니다. 이더리움의 숏, 그러니까 하락에 배팅하는 ETF가 지금 최초로 승인됐습니다. 이거 자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조만간 저는 이더리움 레버리지, 그러니까 뭐 2배 위아래로 배팅할 수 있는 ETF가 승인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24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이더리움 현물,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 순서대로 아마도 현물 ETF도 승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어떤 그 뇌피셜이라기보다는요. 보시면 비트코인 선물이 먼저 상장이 됐었죠. 그 다음에 선물 ETF가 승인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생 상품이죠. 숏 ETF, 레버리지 ETF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더리움은 현재 선물 ETF도 있고요. 지금 숏 ETF도 지금 사실 10월 달에 이미 승인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올 게 뭐다? 레버리지, 뭐 2배다. 뭐 2배 위, 2배 아래로 배팅할 수 있는 ETF. 그 다음 현물 ETF. 자, 비트코인보단 그 사이클 주기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승인되는 주기가 저는 좀 더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 29일 기사입니다. 발키리 이더리움 선물 ETF가 최초로 승인됩니다. 그 이후에 10월 2일부터 9개의 이더리움 선물 ETF가 미국에서 거래를 이미 시작합니다. 지금 이거 동시에 승인이 된 거죠. 이더리움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현물 ETF가 동시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왜요?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 그러니까 비난을 안 받으려면 여러 개를 동시에 승인시키는 게 SEC가 뭐 취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SEC의 선물 ETF 승인은 이게 이제 말로는 뭐 증권이냐 아니냐 뭐 그냥 모호하게 얼버무리지만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뭐 이런 기사까지 이제 등장을 하네요. 이제 그 브라이언 퀸텐즈라고 이분은 사실 CFTC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지금 A16Z 크립토 그 실리콘밸리 가장 돈 많은 부유한 크립토 그 VC죠. 헤지 펀드에 지금 또 크립토 정책 책임자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말하는 아까 그 낙하산 인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분이 지금 크립토 업계 이제 인사가 됐습니다. 이더리움 선물 계약 기반으로 한 이더리움 ETF를 승인했죠.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밝힌 셈이다. 자, 이더리움에서 지금 혁신이 엄청 많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크립토 업계 인사로서 이 점은 매우 모욕적이기까지 하다. 자, 이분이 언제부터 크립토 업계 인사라고 뭐 이렇게 좀 대표적격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SEC의 이번 결정은 크립토와 인터넷 미래를 위한 큰 승리다라고 했습니다. 크립토 최대 빌런 누굽니까? SEC죠. 끝이 저는 보니까 거의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좀 끝이 보인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어떤 투자 전문가는 이더리움 이거 선물 ETF 비관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물이 아니다. 현물이다. 무슨 뭐 선물 가지고 뭐 이렇게 잠재 수요가 나오겠니? 이거 뭐 맞는 말이죠. 선물 ETF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속임수라 보시면 되고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현물이 먼저 나와야 그 다음 이 현물을 이제 위험을 해칭하기 위해서 위로 배팅, 아래로 배팅해서 좀 이제 그 투자 상품화 시킨 거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만큼은 그 순서가 바뀐 겁니다. 선물이 먼저 나왔고 현물이 아직까지 딜레이를 계속시키고 있죠. 이거는 그만큼요. 뭔가 시장에 지금 왜곡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물이 진짜죠. 이 현물 ETF가 되면 가격은 사실 오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자, 이제는 그 이더리움 현물 ETF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실 텐데요. 올해 9월 29일자입니다. 인베스코 갤럭시. 그러니까 인베스코 생각보다 매우 큰 회사입니다. 자, 월가의 금융기관이고요. 갤럭시 디지털 두 개가 합작으로 해서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승인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신청을 했다.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지금 요즘 SEC로부터 지금 비트코인 그 관련해서 승소를 했잖아요.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자, 이제는 이더리움 트러스트 신탁 상품을 그 현물 ETF로 이렇게 전환하는 신청서를 10월 2일자로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 그레이스케일 대표인데요.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더리움 가자. 이더리움도 갑시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세이파트랑 발추나스 제가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 인베스코와 갤럭시,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이거 신청을 했다. 근데 이 최종 데드라인이 정확히 내가 언제인지까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도 뭐 지원했다 계속 거절을 했잖아요. 그 최종 데드라인이 근데 아마도 내년 한 7월 첫째 주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했는데 이미 승인했죠. 그 다음 숏 ETF 이것도 이제 승인했죠.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인베스코가 현재 5번째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좀 큰 회사 중에 지금 한 5개 정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거죠. 제 이제 예측은 아마도 이제 내년 초부터 내년 중반기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 레이스도 본격화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뭐 이것을 두고 업계 뭐 나름 인사들도 이더리움 현물 ETF 가자 외치고 있고요. 이 라크 데이비스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모두 다 비트코인만 지금 ETF 얘기하는데 제발 이더리움 ETF 잊지 마시라. 지금 이 전 시장이 정말 아주 크레이지하게 갈 건데 그 중점에 이더리움 현물 ETF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17일자 뭐 이제 현물 ETF 비트코인 이거 승인이 됐다라고 하는 오보가 있었죠. 한때 3만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지금은 뭐 그 좀 깔아앉았다가 다시 또 3만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것을요, 뭐랄까요,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해 관계자 아닙니까? 블랙락 CEO 뭐 지금 현물 ETF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요 약간 테스트 배도 이거 승인되면 수요가 많이 있나? 이걸 좀 테스트 해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뭐 미안하다 사과는 했지만 기관이나 개인들 지금 수천억이요. 롱에 그 이제 숏에 배팅한 사람들 수천억이 지금 청산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 범죄가 아니고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저는요
그럼에도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 맞고요. 자, 제도권 편입, 그리고 신규 자산이라고 뭐 말들은 하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현물 비트코인 ETF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코인베이스의 또 이제 뭐 그 법률 책임자 같아요. 비트코인 ETF 현물 이거 승인 곧 될 거야. 뭐 좀 낙관적이 아닌 기관,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JP 모건이죠. 자, 여기조차도 내년 1월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될 것 같아. 하지만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기분이 약간 흥분되고 할 때는요, 매수를 저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뭔가 살 때는요, 이렇게 막 그 반짝반짝하는 빨간 날보다는 푸르디 푸른 날, 이런 날 사시면 좋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날 조금 살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갑자기 그냥 모든 코인이 동반 하락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날 중에서도 이제 푸르디 푸른 날인데요. 유독 모든 코인에 두 자릿수 퍼센티지로 하락하는 날이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옵니다. 그 뭐 전쟁이든 뭐가 됐든 자, 두 자릿수 그러니까 모든 코인이 몇십 프로씩 하락하는 날이 정말 사기의 최적의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이렇게 좀 체험했던 좋은 매수 기회였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자, 하락할 때 비트코인 좋죠. 근데 우리가 좀 이더리움도 왜냐하면 내년부터 이게 좀 본격화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더리움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한번 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트코인도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당분간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의 상승이 뭐 단기일지언정 연출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알트코인 불장 있잖아요. 이건 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그 다음에 뭐 솔라나, 뭐 라지 캡, 그러니까 시총이 큰 거, 중간, 작은 걸로 이렇게 가면서 순환 펌핑이 일어나거든요. 자, 대상승을 위해서는 가격 상승이 필수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래야 가격이 올라가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해야 그 매수자들이 포모가 일어납니다. 실제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그냥 계속 밑에만 있으면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죠. 그런데 이 중간 캡 그리고 작은 시총의 알트코인들은 이게 이제 지금 너무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올라오려면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좀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이런 날에 파란 날에는 좀 이렇게 조금씩 모아 가보자 하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듭니다. 투자 판단은 항상 본인에게 있는 거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